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면제 국가 발생 가능성도 열어둔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15일 이내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은행이 다음 주 한국 GM에 대한 실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사에서 산업은행은 한국 GM의 이전 가격과 고금리, 본사 관리비, 기술 사용료, 인건비 등 5대 원가 요인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 해지 승인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와 담배 사업권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을 반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마트24가 리브랜딩 이후 지속적으로 점포수를 늘리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93점 이상의 꾸준히 신증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영주와의 상생이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폼팩존넌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장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1%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소식에 한국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닥치면서 오늘 양지수 모두 1% 넘는 상승세로 좋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이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이 안에 알찬 내용들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분석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인데요. 금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은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북한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각종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우리 시장도 좀 오늘은 훈풍을 받았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마도 시청자분들께서는 현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실하게 추세 상승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염없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북한 변수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밤에 보통 봉추 선생이, 인터넷 방송을 합니다. 일요일 밤 9시에. 근데 제가 스케줄 봐서 만약에 가능하면 제가 또 같이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 북한 변수와 관련된, 그리고 북한 문제와 관련된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또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일단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제가 일요일 밤 9시에 무료 방송을 해드리겠고요. 못하면 그렇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게 되면 투자 전략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적어도 3시간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시니까 늦어도 오후 6시 이전에 알려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3주 연속 월화수목금토일 하루도 못 잤어요. 스케줄이 계속 짜 있어갖고. 근데 내일 하루는 좀 푹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 푹 쉴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재충전해서 가능하면 일요일 밤에 무료 방송 통해서 현재 북한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현재 그 상황 전개가 되는지
아주 분석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 거 그대로 읊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이제 뭐 정치 관여 하시는 분들 또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제가 국내 정치 얘기도 아주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상황 정말 시황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석에 있어서도 대표님의 탁월한 분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대표님의 이야기 많이 듣고 싶을 텐데요. 이번 주 일요일 무료 방송을 통해서 가능하다면은 미리 3시간 전에 트위터 통해서 공지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트위터 항상 예의주시 해주시고 잘 분석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표님과도 함께 인사를 나눠봤고요. 자, 오늘 양시장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1%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북한 변수에 의한 분석 이론상 반등 고점 완성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북한 변수에 의한 분석 그리고 이론상 반등을 하고 있는 고점이 오늘 좀 완성이 됐다라는 그런 좀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표님의 오늘장 한마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장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 오늘장의 고점이 완성이 된 건가요? 네, 시장은 정상적 흐름과 비정상적 흐름이 있습니다. 비정상적 흐름은 왜곡 또는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변수에 의한 상승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현재 수급 동향도 물론 외국인 기관 매수하는 거 돼 있지만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제가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수급 동향에 있어서 이게 진짜 외국인인지 아닌지 이런 걸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가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간 저는 그런 걸 구분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분석 이론상 반등은 맞습니다. 고점 찍은 거 맞고요. 저를 10년 이상 보신 분들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장중에 고점 파악하는 거는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그게 평택촌내 전매 특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도 제가 정확하게 적중을 했고요. 일봉상으로도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고점 찍었어요. 여기서 반등의 고점은 기록했다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이 방송 계속 보신 분들 그리고 투자 전략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이날이었습니다. 2455.12포인트 기록했던 날 정확하게 2455.12 찍히는 순간에 오늘 고점입니다 하고 딱 선언했어요. 투자 전략에 다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이 나와 있어요. 거짓말도 못해요. 그리고 이날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날도 미국이 생각보다 오버슈팅 돼갖고 우리나라가 덩달아 올라갔을 때 이때도 일단은 반등 고점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480선이죠. 2480선 찍히고 나서 2476포인트일 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제 판단으로는 고점은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2455선 돌파했던 왼쪽 네오박스 이때도 일단은 정확하게 적중했고 그 다음에 밀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네오박스 이때도 2480까지 갔지만 2476포인트대에서 여기서 이제 고점 찍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상대로 내려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자막을 통해서 나가겠는데요. 평택촌놈 차트 이론으로 추세 판단입니다. 코스피 61선이 121선 이탈로 드디어 하락 전환됐습니다.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61선이 121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고요.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로 봅니다. 물론 그쪽에서 좀 내려왔을 때 그게 이제 크로스가 되겠죠. 근데 2017년 2월 9일에 상승 추세가 시작됐어요. 그 이후로 정확하게 13개월 만에 전환된 겁니다. 그래서 약 13개월 동안 상승 추세가 유지되다가 오늘 드디어 하락 추세로 전환된데요. 정확하게 61선이 어떻게 되느냐? 2471.84포인트. 121선은 2472.26포인트. 그러니까 미세하게 121선이 더 높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이겁니다. 오늘 드디어 전환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추세 판단으로 봤을 때 평택촌놈 차트 이론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오늘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왜곡이 되든 뭐 변수가 되든 비정상적으로 강력하게 끌어올리면은 언젠가는 뭐 2600도 다시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수 하락해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정석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은 장 좋을 때 잠깐 제의보다 결국은 다 털립니다. 그게 개인들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에요. 근데 정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다고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올라갈 대로 또 수익 나고 내려올 때도 위험 관리하면서 얼마든지 수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증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평택촌놈 트위터 전달 내용을 오늘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10시 21분에 긴급시황이라고 해서 날렸습니다. 오늘 고점은 기록했다는 판단, 일봉상 고점 가능성도 농후, 결과를 따라서 평택촌놈 분석 이론으로 그렇게 결론. 현재까지 고점 오전 10시 8분에 2476.43포인트 이렇게 제가 트위터에 날렸습니다. 단 한 글자도 수정한 게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왜 이걸 날렸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에요. 신변잡기 그냥 안부 내용 전달하려고 트위터 등록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전 투자해서 위험 관리하고 수익 추구하는데 도움 주려고 한 거예요. 오늘 그대로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트위터 등록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의미가 있냐? 차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일단 고점이 2476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뭘 의미하냐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 고점이 이제 수평선 라인이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10시 8분에 찍혔어요. 근데 제가 트위터로 전달해드렸던 시간이 언제냐? 바로 21분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 오늘 고점은 10시 8분에 기록한 이게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어요? 살짝 올라갔거든요. 근데 결국 돌파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밀리다가 적당히 끝났는데 이게 왜 그럼 돈이 되느냐? 현물만 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파생하신 분들은 압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거는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점이 여기에요. 이게 한 10시 8분 때쯤 비슷하게 이제 코스피랑 기록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걸 전달했던 시간이 10시 21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321포인트를 다시 돌파했다는 거죠. 321포인트 제가 라인을 그려드리겠습니다. 321포인트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중에 순간적으로 317까지 밀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최대 4포인트 수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대충 뭉뚱거려서 매매해도 2포인트 먹었다는 얘기죠. 돈이에요, 바로 이게. 현물만 하시는 분들은 그래, 지수 고점 파악 잘한 거는 그래, 알겠는데 이게 뭐 어쨌다는 거야. 개념이 없을 거예요. 뭐 기껏 해봐야 우량주 뭐 약간 비중 축소한다거나 뭐 코덱스 뭐 하방 쪽에 매수하는 뭐 그 정도로 알겠죠. 근데 파생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이게 바로 돈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로 이게 제가 정말로 무료로 돈 버는 거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따라했어도 그냥 4포인트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등록해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곡과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여기서 계속 지수 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석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뭐 현물은 단기 매매 반복하시고 상황에 맞게 이렇게 또 파생하시면서 수익 추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현물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털려요. 결국은. 왜? 단기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 지수 조정이 크거나 한 1년, 2년짜리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못 견뎌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계속 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있어도 어떻습니까? 손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뎌요. 그러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승장에서는 현물만 하는 게 정석이고요. 하락장에서는 현물과 파생을 같이 하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왜? 현물에서 손이 나가는 거를 근질거리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도 삼고 그 다음에 돈도 벌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일봉 차트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쨌든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기서 계속 가기 어렵다는 게 전 결론입니다. 아직까지 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만약에 다시 빠지면 무섭게 빠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부디 평택촌놈의 9시 방송을 매일같이 보셔야 될 겁니다. 사실 저도 지수가 뭐 폭락하는 걸 원하지 않는데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빠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질문하십니다. 여기저기 경제TV에 보면 여전히 매수 홀딩을 주장한다. 당연한 겁니다. 고점에서 매도 사인을 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와서 매도하라 그러면 요거 더 먹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전문가들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지수를 예측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번에 내려올 때 이게 조정인지 투자락인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이나 가을에 출렁거렸다 올라갔을 때처럼 이번에도 그럴 줄 아는 거죠. 그게 또 개인 투자자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 전문가 중에서 90%는 초보자라니까요. 초보자예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9%가 평균치고요. 1%만 예측을 합니다. 꼭 저만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정말로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 예측하는 사람한테 조언을 받으세요. 맞든 틀리든 예측하는 사람이 이게 전문가지, 뻔히 상황 나오는 거 가지고 그냥 해설이라는 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문가답게, 남자답게 계속 예측해드리고, 100%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퍼센트의 적중을 해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도 풀어봤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도 좀 됩니다. 하지만 뭐 하신다면 3시간 전에 좀 미리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는 긴급시황 또 트위터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아침 10시 21분이었습니다. 오늘 고점을 기록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이 부분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또 빨리 긴급시황을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일에 있어서도 트위터 통해서 대표님 또 긴급시황 또는 실시간 전략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트위터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도 풀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시황 분석 더욱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 지수 모두 1%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뭐 수급적으로도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같은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그리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코스피는 북한 변수로 급등했고요. 중기 추세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었죠. 제가 볼 때는 분석 이론상 반등이 완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더불어 북한 변수를 이제 21선 돌파했는데 어차피 흐름은 코스피와 연동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 기관 매수했지만 추세적으로 보자고요. 여전히 개인 매수, 외국인과 기간은 매도입니다. 하루만 볼 수가 없죠.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추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는 수급 보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 그 외국인 기관 개인 수급 보시잖아요.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무작정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1월달 무료 방송에서 강의해드리겠고요. 어쨌든 저는 뭐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설령 간다 그래도 어차피 좀 더 가다 밀린다고 생각하지 여기서 계속 간다고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2018년 장세는 10년 전 장세와 유사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수가 제 방송 보시는 것도 알고요. 주식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제 방송 보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올해는 정말로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전문가 하는 분들 올해 위험 관리 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 잘 참고하셨다가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 변수로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중기 추세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분석 이론상 반등은 좀 완성됐다라는 분석이시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더불어서 이런 북한 변수로 21선 돌파한 상황인데 앞으로 코스피 지수와 연동이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시험 분석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남북 경협주가 올라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트럼프 초청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 철강주입니다. 25% 관세 부과 소식에 동반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남북 경협주입니다. 이전에도 저희가 또 이슈 점검을 통해서 함께 대표님이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트럼프를 초청한다라는 소식의 강세 흐름을 보여서 오늘도 탄력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남북 경협 관련주를 좀 함께 뭉쳐서 또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남북 경협주 오늘도 탄력을 받았죠? 네, 이제는 사실상 단기적으로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만약에 예상대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면 그때까지는 많은 뉴스들이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너무 이제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결과를 떠나서 추경은 반대한다 설명드리겠고요. 보유자는 매도가 현명하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방송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웬만하면 일요일에 제가 시간을 꼭 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장담을 못해요. 예,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좀 바쁘게 살고 있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고개가 끄덕거릴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 9시 방송에서 전달하는 내용 수준은요, 100이 전부라 그러면 15%입니다. 장중 방송이 30%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럼 일요일 밤 무료 방송은 거의 40, 50까지 갑니다. 왜냐? 부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일요일 밤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주는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결과를 떠나서 이 시각에서는 이제 추경 매수는 좀 반대한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좀 매도가 현명한다라는 분석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다음 이슈는 철강주가 올라왔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25%를 부과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돼서 이 관세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다른 나라 쪽에서도 좀 반발이 좀 거센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장 철강주 25% 관세 이제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트럼프의 서명에 대해서 전에 몰랐나요? 오늘 갑자기 터진 악재인가요? 아니었잖아요. 이미 예정돼 있었어요. 오늘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보다는 일단 두 가지가 다 나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철강주 전체 트렌드가 안 좋고요. 거기다 이제 억제까지 나왔는데 이랬다가 다시 또 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차피 저는 철강주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관망하고 단타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더 하락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단타 정도 하시는 건 반대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중기 매매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이전부터 불거져 왔었던 이슈이기도 하고요. 서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일어난 상황인데 이미 좀 악재가 노출이 되어 있었던 업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부터 업종에 대해서 아직 좀 탄력성을 많이 잃었던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일단 철강주 같은 경우는 관망 또는 현재 부근에서 더 떨어질 시 단타에 대한 가능성 말씀해 주셨고요. 중기는 계속해서 반대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시장 공시 분석 사항은 남북 경협주와 그리고 철강주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셀트리온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셀트리온이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불거졌던 악재에 의해서 오늘장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7.91% 빠지면서 32만 6천 원의 종가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전에 계속해서 최근에 이슈들이 불거져 오고 있는데, 자, 대표님,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오늘도 좀 빠집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도 수급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절대 고평가되어 있고요. 최근에 급등을 했잖아요.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매각한다 그러니까 급락했다가 그 다음날 또 플러스 항목 나고 오늘 또 내려가고
저는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많죠. 셀트리온이 과연 성장주냐 가치주냐. 성장주예요. 가치주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 주식 투자를 5년 10년 하는 분들도 개념을 모르더라고요. 성장주는 현재는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지만 앞으로 어떤 그 기업의 발전 가능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매출이 급증할 수 있는,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주식이 성장주고요. 가치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지금 대부분 다 저평가돼 있어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성장주 개념의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주 개념의 주식과 가치주 개념의 주식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장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지수가 상승 추세일 때는 성장주 개념의 주식들이 좋아요.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는 거꾸로 가치주 개념의 주식이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보이자는 반드시 매도하시고 미보자는 관망에다가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락을 했는데 아주 보기 안 좋아요. 사실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치주 성장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전기가스 업종인데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전력 때문에 사실 업종 지수가 안 좋은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데 실제로 나머지 한국가스공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역난방 이런 것들은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당분간 가치주 개념의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소식에 의해서 급등과 하락을 반복을 한 상황입니다. 뭐 이런 이슈도 있지만 하지만 적정 주가 대비해서 항상 고평가되어 있는,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주가입니다.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보유자는 반드시 매도 의견이고 미보유자는 현재 부분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관심 종목 셀트리온 알아봤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 알아볼게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호텔신라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과 좀 반대적인 오늘의 흐름인데요. 오늘은 10.82% 상승한 92,2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장의 상승으로 8만 원대에서 9만 원대를 돌파한 상황인데요. 자, 이전에 1월 23일에 99,800원 거의 10만 원대까지 기록을 하고 좀 눌린 이후에 다시 또 고점을 도달하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월요일에 한 번 더 탄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000원 전후에서 주식선물 매도할 기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물 보유자는 조금 더 반등하면 던져라 그 얘기고요. 파생하시는 분들은 주식선물 매도라는 뜻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95,000원이 뭐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온다 그러면 현물 보유자는 매도, 주식선물 하시는 분들은 역시 매도 기회로. 왜? 주식선물 매도해서 내려가면 벌거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강조했던 종목이 있죠. 바로 대한유화입니다.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종목 뭐라 그랬습니까? 34만 원대 전후에서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주식선물 매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만드는 스태프들도 기억을 할 거예요. 왜? 대한유화를 콕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주식선물 매도하면은 수익 날 거라고요. 가볍게 200% 수익 났잖아요. 그래서 호텔신라도 제가 볼 때는 월요일에 만약에 또 한번 반등 나오면 기억해 두셨다가 꼭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호텔신라 오늘장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흐름을 좀 참고를 하신다면 주식 선물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시는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95,000원 전후 주식 선물 매도 기회가 찾아올 거니까 앞으로의 주가 흐름 잘 확인하시고 주식 선물 접근하실 분들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까지 또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죠.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해서 이번 시간 통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저희 쪽에 문자 주시는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늘이죠. 잠시 후 두 분을 추첨해서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이어갈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244사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KG 케미칼을 매수가 27,100원에 비중 2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반등 이어갑니다. 오늘도 1.38% 상승한 25,75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22,000원대를 좀 눌리는 가격대에서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좀 매수가가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기에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본전에서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무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으셨으면 당연히 추격한 거고요. 여기도 약간 좀 늦었죠. 여기서 잡았다 그러면 좀 성급했던 데서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수 가격은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종목을 본전으로 무조건 던지라 그러냐면 일단 이 종목은 61선을 반복해서 이탈했어요. 확률상 61선을 반복해서 이탈한 종목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기준대로 하시기 바라겠고요. 평택촌놈 차트 이론에 의하면 항상 얘기하죠. 매수 타이밍은 21선 아래, 61선 위, 그것도 아니면 120선 아래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61선을 반복해서 이탈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본전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던졌다가 다시 재매수 하시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20% 된다. 그럼 그때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G 케미칼 일단 본전까지 상승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상승 시 본전 그리고 마이너스 20% 손절 라인 잡아드렸는데요.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다음 문자는 요 끝자리 027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코다코를 매수가 4,100원에 비중 20%입니다. 3년 보유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에 먼저 코다코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요, 강보합에서 마감이 되면서 2,89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2,890원이고요. 매수가를 보니까 4,100원, 이제 거의 절반에서 소폭 올라온 상황인데 보유하신 지 3년이라고 하면 2015년 뭐 그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좀 아깝긴 해요. 왜냐하면 적정주가 대비로는 사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정주가 9,000원짜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적정주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정주가보다는 사실 추세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적정주가 참고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이분은 여전히 보유할 투자자입니다. 개인의 3대 집착 중 하나인데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동그라미 구간. 그래서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4,100원에 매수하신 다음에 3,000원 깨졌으니까 어떻죠? 대략 한 30% 정도 밀린 거잖아요. 이쯤에서. 매수는 여기서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거의 본전 근처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 안 던졌어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 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개인의 3대 집착 때문에 그렇거든요. 개인의 3대 집착. 첫 번째, 매수가 집착. 나는 절대로 손절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주식 비중 100% 집착. 100%가 없으면 막 불안해요. 세 번째, 특정 종목 집착. 이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하고 세 번째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목에 대한 집착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매수가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초보자든 10년짜리든 잘 들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손해보고 안 팔아. 지금 평가손 마이너스 10 홀딩. 평가손 마이너스 30 홀딩. 평가손 마이너스 50 홀딩. 나는 반드시 본전까지 해야 될 거야.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리석은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투자해가지고 손해 안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개인 투자자의 95%가 주식자 실패할까요? 개인 투자자의 95%가 주식자 실패합니다. 절대로 쉽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특히 초보자들이 주변에 5년, 10년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
하고 날린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은지. 날린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손해 안 볼 것 같잖아요. 아니란 얘기예요. 절대 안 그래요. 초보자일수록 경력은 좀 되지만 이 하수일수록 그 생각을 해요. 나는 본전 올 때까지 홀딩할 거다.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는지 설명할까요? 이런 식이에요. 1억 원 투자했어요. 1억 원. 뭐 한 종목이든 5종목이든 1억 원 투자했어요. 9,500 내려올 때까지 눈 하나 깠다 가네요. 뭐 가실까 뭐 약간 손해 볼 수도 있지. 9,000까지 눈 하나 깠다 가네요. 그러다가 1억이 5,000 되잖아요. 그때부터 떨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돈이 필요해서 찔끔찔끔 매도한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내 종목은 옆으로 계속 횡보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쪽에 막 무슨 개별주 테마지 막 갑자기 급등하는 게 보여.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언제 이거 본전 만회하나. 어느 순간 갈아탑니다. 그래서 갈아타서 버느냐? 뭐 벌기도 하겠지만 또 날려요. 그래서 이 본전 오면 매도한다는 이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개중에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뭐 1년 만에 혹은 3년 만에 본전 온 종목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반이 안 됩니다. 그걸 잘못 습관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역대 최고점 매수를 해놓고 계속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이 무조건 1년이든 3년이든 기다리면 본전이 온다. 그럼 그래도 되는데 그 마인드로 인해서 그 습관으로 인해서 항상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역대 최고점 매수해놓고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팔아야 된다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5% 10% 손절을 하고 시간이 뭐 한 달 뒤가 되든 6개월 뒤가 되든 저점 매수를 다시 하라고요. 그럼 금방 만회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싫어하면서 계속 홀딩하는 분들이 그 습관 잘못 들었다가 역대 최고점 매수해갖고 죽을 때까지 본전 안 하는 종목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제가 얘기할게요.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투자해갖고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한다? 안 그래요. 실전이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다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목 자체로 봤을 때는 현재 구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3년간 보유를 하셨고 일단 개인의 투자 성향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 다음 투자에 대해서 현명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방법들 다시 한번 설명을 꼼꼼하게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940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K사인을 매수가 2,300원에 비중 1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K사인 오늘의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2.43% 상승한 2,11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K사인 같은 경우에는 2,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도 10% 좀 어떻게 대응할까요, 대표님? 네, K사인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단타 매매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같은 경우 매수 가격이 잘못됐죠.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서.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상승 추세의 종목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 보세요. 자,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돌파했습니다. 상승 추세요. 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검은색 21선 아래 또는 파란색 61선 위 또는 빨간색 120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 분의 매수가에 해당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이 방송을 제대로 보신 분 같으면 절대로 저 동권에서 매수 안 했을 겁니다. 최소한 검은색 20선 아래에서 매수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벌써 제가 한 100번 한 것 같은데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평택촌놈의 차트론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책, 그 어떤 강연에서도 교육에서도 아마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왜? 제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똑같이 따라하는 전문가가 아직은 없더라고요. 근데 두고 보세요. 몇 년 뒤에 나올 겁니다. 제가 이걸 만들어낸 것도 모르고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어쨌든 제가 다년간 나름대로 이 경험한 바로는 이 원칙이 맞아요. 제가 왜 다른 사람들보다 노하우 많다고 자신하냐면 저는 그냥 등락을 그냥 감성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이성적으로 보면서 시장의 원리, 원칙 이걸 계속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마련했죠. 그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나온 게 뭐다? 바로 평택촌은 기술특허 적정특허입니다. 그래서 한국시장 특성에 맞게 제가 그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기술특허 줬겠죠.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갖고 만약에 제가 신청했으면 나왔을까요? 안 나오죠.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에 강연에 오신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적어도 코스피에 대해서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신 분들은 계속 따라오시면 항상 제가 적중은 못하겠지만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쌓게 해드리니까 매일같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사인 같은 경우 매수가가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일단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두 손절가 먼저 오는 가격대에서 매도 후 단타 매매에 접근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주는 끝자리 696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화진을 매수가 6,200원에 비중 20%입니다. 다른 수소차는 상승하는데 답답하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의 화진 오늘의 종가 확인합니다. 1.38% 상승한 5,1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포함된 업종군에서 다른 종목들은 탄력이 있는데 화진은 좀 더디게 가는 흐름 속에서 답답하신 마음이 저희 쪽에 문자 주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종목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매수가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여기서 매수하셨습니다. 여기서 하셨어요. 누가 봐도 높은데, 물론 이분은 그렇게 반문하겠죠. 결과적으로 밀렸으니까 높은 거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갈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저 동그라미에서 매수해서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역시 평택전 차트 이론입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부터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추세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하락이에요.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아래잖아요. 하락입니다. 자, 하락 추세의 종목은 제가 뭐라 그랬죠? 51선, 21선 탈 때 들어가라 했잖아요. 바로 이때입니다. 또 여기서 만약에 또 탈 수도 있겠죠. 아직은 돌파 못했는데.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상승 추세의 종목은 21선 아래, 61선 위, 121선 아래. 여기서 하는 거고요. 하락 추세형 종목은 51선, 21선 탈 때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만 지켜줘도, 이 기준만 알아도 절대로 추격 매수는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것도 역시 평택촌론 차트 이론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나왔던 그 어떤 책, 그 어떤 강의에서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왜?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거 말고도 전 차트 이론이 많습니다. 제가 차트를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부러 차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시황, 업종, 종목에서 같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차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매매 기준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뭐 수익 실현을 하든 뭐 손절하든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초보자들 망칠까봐 제가 차트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차트 이론 딱 두 가지만 알고 계세요. 상승 추세일 때, 하락 추세일 때. 요거만 알고 있어도 절대로 추격 매수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기회가 안 온다. 안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놓쳤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보니까 이 종목처럼 예를 들어서 저렇게 올라가는데 잡는 거 이건 아니란 거죠. 만약에 이 첫 번째 내용 박스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말고 오른쪽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럼 이때 돌파했습니다. 이때 만약에 기회가 오면 잡고요. 만약에 올라갔다. 그럼 잡지 마세요. 안 잡으면 그만해요. 왜? 다른 종목 있으니까. 왜 특정 종목에 집착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서두르고 왜 조급하냐. 이건 간단해요. 돈을 잃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모르니까 자신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어떤 분야든 그렇잖아요. 내공이 있는 사람, 자신 있는 사람은 급하지 않아요. 기회가 항상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 같은 장이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장세에도 정석 투자하는 사람도 수익 내고 있다고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수익을 원하고 제대로 노하우를 받고 싶으면 장중 방송 들어야 돼요. 9시 방송은 좀 심하게 말하면 이건 그냥 샤워하는 수준입니다. 장중 방송이 거의 사우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종목 선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셨고 다만 매수가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화진은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30% 매도 후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다음 주제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다음 주제는요 끝자리 468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 시청자분의 강연에 참석을 하셨나봐요. 강연에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포스코 컴텍을 매수가 47,500원에 비중 4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먼저 포스코 컴텍, 오늘장의 캠텍이죠. 확인합니다. 자, 오늘은요, 47,4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은 2.47% 빠졌지만 지금 매수가와 좀 거의 동일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강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에 오신 분들 중에서 교육과 정보
다양한 여러 가지를 다 원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딱 종목만 찍어달라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연회 때마다 그럽니다. 종목만 원해서 오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세요.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꼭 그러지 않아요. 창피해서 그런지. 그러고 나서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왜 종목 안 주냐고 또 난리 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전 강연할 때 그럽니다. 제가 이제 4월에도 부산 강연을 하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원해서 오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남기고 가세요. 그 막 앞에서 지루한 표정 지면서 언제 종목 찍어주나 이거 바라보면서 강의하는 것도 솔직히 별로 기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전화만 남기시고 가게 제가 정말 부탁드릴게요. 괜히 자리 차지하셔갖고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 원하는 분들 자리만 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포스터캠텍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답변할 게 없어요.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가와 100원 차이인 종가입니다. 즉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다시 한번 재매수해보자라는 의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빠르게 이어갈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249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드림 시큐리티를 매수가 6,080원에 비중 20% 매도 시점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드림 시큐리티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5,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6,000원대 매수하셨는데 5,000원대로 좀 떨어졌네요. 네, 이번에는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이분도 똑같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요 파란색 네오막스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도대체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100번도 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자, 여기 상승세 시작됐죠? 자,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00선 돌파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1선 아래에서 매수할 기가 온다 그러잖아요. 자, 계속 왔어요. 이 검은색 20선이거든요. 정말 쉬지 않고 왔습니다. 쉬지 않고 왔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왜 여기서 잡냐는 거예요. 그때 뭐 하다가. 그래서 이것만 지켜주세요. 이것만 지켜줘도 여러분들이 저렇게 고점 매수 안 한다. 그리고 추격 매수한 습관 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실패해요.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야구에서 비유했잖아요. 그 머리 높이로 얼굴 높이로 나라는 볼 휘두른 거랑 똑같다고 추격 매수는. 그래서 어쩌다 안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안타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타율을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왜 타율이 높은 사람들이 왜 높은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선관이 좋아서 그래요. 볼을 휘두르지 않는 거죠. 무슨 얘기냐? 추격 매수는 마치 이건 볼을 휘두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볼을 휘둘러도 안타 나올 수 있듯이 추격 매수에도 수익 날 수는 있는데 이게 누적되면 결과가 안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1년만 한다. 뭐 길어봐야 6개월 한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몰빵도 하고 그냥 추격하고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한 번 하게 되면 평생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안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깨달을걸요. 처음에 나는 뭐 가볍게 한번 할 거야. 그러다가 10년, 20년 돼버려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습관을 잘 들어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렇게 자꾸 야단치고 좀 싫은 소리 해도 이게 진실한 거예요. 비유 맞추고 적당히 그냥 추격 매수했는데도 축하합니다. 수익 만났으면 잘했다. 이거는 개인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귀담아 들으셨다가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 손절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재매수 의견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자, 이어서 그동안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 추첨하는 추첨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선정이 되셨을까 먼저 화면 통해서 두 분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이벤트 당첨자 발표합니다. 오늘은요, 끝자리 2029님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문의 주신 분이고요. 두 번째 분은 4682님입니다. 포스코 캠텍 문의 주신 시청자분 뽑혔습니다. 자, 이 두 분께 이번에 아카데미 시청권이 나가게 되는데요.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대표님. 네, 다시 보기로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쩌면 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생방송 평택서점 아카데미는 이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웬만하면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는데 왜 그러냐면 참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 장중 방송에 새롭게 이입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요즘. 근데 도무지 교육받으려고 안 해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준비도 안 하고 어떻게 이거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다시 보기는 계속해서 제가 이걸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종목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체계적으로 주식투자 기초적인 교육훈련을 받고 실전 투자하는 게 현명합니다. 지금 경력이 5년이든 10년이든 필요 없어요. 제가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교육훈련이 돼 있지 않는 수익은 사상 누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초보자들은 반드시 교육에 참여해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생방송은 제가 웬만하면 하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다시 보기를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 하루 하고 좀 마치실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있을 투자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 내용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과 그리고 투자 내용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금요일장까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만한 고지사항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정웅 대표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